우크라이나의 해군 드론이 전장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리면서 미 해군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해군이 전혀 없는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사실상 그 막강했던 러시아 해군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해군은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에 당할까봐 아예 흑해 인근으로 나오지도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판도를 바꾼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해서 Y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8일 우크라이나 해군 드론의 성공이 미 해군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하는 제목의 오피니언면 기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는 해군 없이 흑해에서 러시아를 물리치고 있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는 이를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어서 아직 주목받지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흑해 전투에서 거둔 예상치 못한 승리는 해전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성과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자체 해군이 없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흑해 함대의 최소 3분의 1을 무력화하고 러시아의 해상 봉쇄를 깨고 곡물 수출을 위해서 흑해를 다시 열었으며 우크라이나의 수출량은 이제 전쟁 전 수준에 근접하여 전시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이를 설명하려면 2022년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이었던 모스크바호를 침몰시킨 국산 넵튠 미사일을 비롯한 강력한 대함 순항 미사일의 사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때부터 해군 없이도 러시아 해군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 본격적으로 러시아 군함을 사냥할 수 있는 자체 무인 수상함도 개발하는 등 눈부신 혁신을 이뤄낸 겁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의 해상 드론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을 만큼 엄청난 진보를 이뤘습니다. 키우 포스트가 1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14일에서 16일 남부 오데사 지역에서 열린 흑해 안보 포럼에서 카미가제 스토커 5.0 해상 드론 보트가 공개됐습니다. 이 스토커 5.0 해상 드론은 길이 약 5m, 너비 1.2m이고 최대 150kg의 폭발물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상 드론들은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드론 운영자에게 실시간으로 공격 지점의 영상을 전송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작전 반경은 최대 600km, 최대 속도는 시속 75km로 알려졌습니다. 이 해상 드론들은 특히 적에게 다가가서 자폭하는 기능 외에도 정찰 및 해안 순찰에 이용할 수 있으며 군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음식이나 물, 군사 및 의료용품 등을 전달하는 데도 용이합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는 스토커 5.0 해상 드론은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 그러니까 케레치 대교를 목표에 삼기에 충분하다 그러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해병대에게 유독 보급품을 전달하기 어려웠던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빠르게 진화하는 해상 드론은 러시아의 침공을 격퇴하려는 우크라이나 노력과 관련한 주요 성공 요인 중 하나가 됐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보안국과 우크라이나 군정보국 등이 사용하는 다양한 무인 선박의 조합으로 러시아 해군은 흑해에서 퇴각을 했으며 우크라이나는 국가 경제 생존에 필수적인 곡물 선적 통로를 다시 열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미 해군이 특히 눈여겨보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해상 드론들의 엄청난 활약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쟁이 시작된 지 약 8개월 후인 2022년 10월 전장에 첫 해상 드론을 투입한 뒤에 러시아의 공격에 대항하는 동시에 전황을 뒤바꿀 무기 중 하나로 해상 드론을 선택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은 러시아군이 자랑하는 870억 원짜리 초고가의 최신형 초기함을 파괴하는 활약상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3월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 페오도시아 항구를 공습해서 러시아군의 최신형 군함인 세르게이 코토프함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날 공격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자체 개발한 해상 드론인 마구라 V5가 동원됐습니다. 이 마구라 해상 드론은 최대 1톤의 폭발물을 싣고 80km 속도로 60시간 400km까지 운항할 수가 있습니다. 마구라 V5 해상 드론은 지난 2월 러시아군의 3,800톤급 대형 상륙함인 세자르쿠니코프함을 크림반도 연안에서 격침시킬 때도 투입됐고 같은 달 유도 미사일 함인 이바노베츠함을 침몰시킨 것도
마고라 V5 해상 드론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우크라이나의 마고라 V5 해상 드론의 우수성을 격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멀리 떨어진 조종사가 목표물을 향해서 조종할 수 있는 카메라와 유성 링크가 장착되어 있으며 레이더의 탐지하기 어려운 소재로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제작에 수년이 걸리는 수백만 달러짜리 군함을 불과 몇십만 달러에 불과한 드론이 침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 아메리카 싱크탱크의 PW 싱어는 이것이 전쟁의 미래 판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에 말을 했습니다. 퇴역 제도기자 전 나토 사령관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도 우리는 해양전쟁에서 절대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 그러면서 대형 수상함이 공중, 수상, 수중 드론에 대한 위협이 매우 높다는 점을 미국과 같은 강대국 해군이 빨리 이해할수록 격동의 21세기의 주요 전투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주만에서 파괴된 전함 전열처럼 항공모함 시대는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한 뒤에 이제는 조달의 중심축을 유인 군함에서 더 많고 훨씬 저렴한 무인 선박으로 옮겨야 될 때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전장에서 공중 및 해상 드론을 적극 활용하면서 러시아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는 데 성공한 우크라이나가 최근 지상에도 무인 드론 투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스트저널은 신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우크라이나 정부 기구인 브레이브1은 전쟁 발발 후 최근까지 지상 드론으로 알려진 무인 지상 차량 UGV 50여 종 이상을 테스트했다 그러면서 원격 운영이나 자율 제어에 의해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도 군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차량인 UGV는 보통 전장에서 적군 부대에 몰래 침입해서 기습 공격을 가거나 지뢰 제거 및 설치, 부상병 운송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나탈리아 쿠시네르스카 브레이브1 최고 운영 책임자는 월스트저널에 무인 지상 차량은 이번 전쟁의 다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UGV를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 전장으로의 투입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8월 기관총을 탑재한 우크라이나군의 UGV 한 대가 4km 거리를 이동해서 러시아군 부대에 침입해 300발 이상의 기습 총격을 가하면서 이 러시아군을 놀라게 한 것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내 회사가 개발한 이 UGV는 작은 사륜형 오토바이에 기관총을 붙인 형태로 원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당시 러시아군을 공격한 뒤에 다시 키이우 제5 돌격 여단에 무사히 복귀한 이 UGV는 이후로도 여러 차례 전장에 출격을 했습니다. 공격 직후에 우크라이나군이 수집한 첩보에 따르면 당시 러시아군은 UGV의 공격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파악하지 못해 큰 혼란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UGV 도입은 많은 국가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또 하나의 전시 실험이기도 하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견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초기에 값싼 공중 및 해상 드론을 적극 전장에 도입해서 러시아의 값비싼 무기를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전 세계 드론 무기를 대중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세계 각국이 이 지상 드론을 테스트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때부터 프랑스, 영국 등 군사 선진국들도 이 UGV를 전장에 도입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지만 지금까지는 비용 대비 큰 효과를 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띵크탱크 왕립연합군연구소의 트레버 테일러 국장도 지상은 공간이 넉넉한 바다나 공중에 비해서 무인 드론을 운영하기에 더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상 드론 부문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UGV 제작에 돌입한 무기 업체들은 최근에 통신, 센서 기술 발전이 UGV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 중인 의료 및 지뢰 제거용 UGV 15대를 제작한 에스토니아의 로봇 차량 제조업체인 밀렘은 UGV가 일반 고급차와 다르게 추가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 없이 최전선까지 부상병 운송을 위해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공중 드론이나 해상 드론과 마찬가지로 지상 드론도 저렴한 부품과 단순한 제작 과정으로 최상의 효용을 내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도 대만 공격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가전용 로봇계를 개발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는 지난 11일 중국이 지난 5월 말 종료된
중국 캄보디아 골든 드래곤 2024 합동훈련에서 군용 로봇견 2마리를 전시해서 시가지 공격 및 방어전에서의 효율성을 테스트했다라고 보도하면서 대만에서의 시가전 전투를 가정해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 이 로봇계의 성능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지난 5월 30일 골든 드래곤 2024 합동훈련을 언급하면서 이 로봇계가 실제 군사훈련에 투입되었으며 이미 인민해방군에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해서 VOA 보도하고는 상당히 다른 실전 배치 가능성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VOA는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 로봇계의 작동 상태가 아직도 인간의 조력이 있어야만 운용이 가능한 상태로 지능 수준이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이젠 지상 드론까지도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의 전장은 드론이 지배하는 무인 전쟁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아직까지도 미군은 인간에 의한 전투라는 고정관념에 지나치게 함몰되어 있다 그러면서 미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젠 드론이 전장의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미국이 신속하게 배우면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이트타임즈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